문틈 아래로 손전등 빛이 새어 들어왔다. 선생님, 지금 당장 나가세요. 새벽 3시 24분. 나는 희미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노크가 3번, 멈춤, 다시 2번. 이상한 패턴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침구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벽시계를 확인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낯익었다. 1층 세입자 도윤이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성실한 청년이었다. 도윤 씨, 선생님, 문 열지 마시고 바로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소리도 들렸다. 뭔가 달려온 것 같았다. 나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목소리로 상황을 읽는 법을 배웠다. 도윤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진짜 급한 일이다. 어떤 위험이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이동부터 하세요. 설명할 시간조차 없던 그날 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를 노린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뒤이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 함께 시작합니다.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조급해하고 한 듯 보였다. 나는 방 안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교사 시절부터 몸에 밴 위기 대응 훈련이 작동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호루라기를 꺼냈다. 그리고 핸드폰, 얇은 카드 지갑, 작은 손전등. 이 4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져가는 물건들이다. 교사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위험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 손전등을 켜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호루라기는 목에 걸었고 핸드폰은 무음 모드로 전환했다. 선생님, 정말 서두르세요. 문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다. 나는 가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다. 뒷문으로 향하면서 살짝 앞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계단 전등은 분명 꺼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누군가 손전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다. 맞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뒷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도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20대 초반,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이었다.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배낭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이쪽으로요. 조용히. 도윤이 내 팔을 가볍게 잡고 건물 뒤쪽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도윤이 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미리 탈출 경로를 계획해둔 모양이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 집 2층 창문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방 안을 살피고 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저기 봐. 누군가 내 집에 들어가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정말 위험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 목숨이 위험한 정도로요. 도윤의 대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목숨이 위험하다고? 우리는 건물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다. 골목 끝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번호판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배기가스가 희미하게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 차도 그들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화면 불빛을 손으로 가려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했다. 이런 세심함을 보면 이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침실 옷장을 뒤지는 소리 같았다. 도윤 씨, 대체 뭔 일인지 말해줘. 내가 왜 피해야 하는 거지? 선생님이 위험해요. 누군가 선생님을 해치려고 해요. 누가? 왜? 지금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나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표정과 진실을 말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다르다. 도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았다. 며칠 전부터 무슨 일들이? 선생님 집 주변을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받으신 음식이나 음료수들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나는 깜짝 놀랐다. 최근에 며느리 미연이가 자주 가져다 준 홍삼액과 영양제 생각이 났다. 맛이 이상해서 대부분 버렸던 것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복잡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멀리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 여러 명이 우리 건물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적어도 3명 이상인 것 같았다. 선생님, 더 멀리 가요. 지금 당장요. 도윤이 내 손을 잡고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는 뒤돌아보며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중 하나가 낯익었다. 이 발걸음 설마? 새벽 골목은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이 발걸음 진호 같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30년 넘게 들어온 내 아들의 걸음걸이였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 평발이라 특유의 끌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왜 새벽에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진호가 누구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내 아들. 근데 왜 새벽에 여기 있는 거지? 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화면에 뭔가 메시지가 와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더 멀리 가요. 지금은 거리 확보가 먼저예요. 잠깐. 정말 내 아들이 저기 있는 거면 나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지금은 누구든 믿으면 안 돼요. 정말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 아들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우리는 가로등 불빛을 피해 골목 깊숙이 들어갔다. 양쪽으로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모든 집이 조용했다. 새벽이라 당연하지만 평소보다 더 이상하게 조용했다. 길고양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뒤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을 중심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1층부터 다시 확인해. 뒷문도 봤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정말로 나를 찾고 있다. 그때 위층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2층 창문 사이로 불빛이 더 밝아졌다. 여러 개의 손전등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건 뭐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시호는 아닐 거예요.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승용차에서 한 사람이 더 내렸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이었다. 미연이다. 미연이 누구예요? 내 며느리. 진호 아내. 도윤이 급하게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도윤 씨, 네? 너 진짜 누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이 당황했다. 선생님, 지금은 지금 알아야겠어. 왜 이런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다고 했잖아. 너 진짜 1층 세입자 맞아?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1층 세입자 맞아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이 근처에 있었어요. 다른 이유? 제 형이 도윤이 말을 멈췄다.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기 때문이다. 전화가 온 것 같았다. 전화를 받은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지금이에요. 네. 어르신과 함께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겠어요. 독서 카페로 갈게요. 네, 조심할게요. 도윤이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안전한 곳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위험해요. 아니, 지금 내 가족인 아들하고 내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거야? 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의 대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가족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진호는 비록 요즘 연락이 뜸하긴 했지만 내 아들이다. 미연이도 결혼 초기에는 나를 잘 따랐다. 무슨 이유로 갑자기 나를 해치려 하겠어?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명절에 오지 않는 것, 집을 팔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요양원을 권하는 것, 그리고 맛이 이상한 홍삼액들. 도윤 씨, 정확히 뭘 본 거야? 내 가족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 도윤이 말을 망설였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선생님 집 주변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일 거라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정보를 어디서? 그건 복잡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 목소리도 들릴 수 있는 거리였다.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다. 골목 쪽도 확인해봐. 정말 우리를 찾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가야 해요. 수문의 시간 독서 카페 아시죠? 거기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내 집 2층 창문에 그림자가 3개 보였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조금 작았고 마지막 한 명은 중간 정도였다. 진호와 미연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알겠어, 가자.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만 홀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적막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독서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도윤이 앞서 걸으며 계속 뒤를 확인했다. 나도 따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간중간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 소리였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일까? 도윤 씨, 네, 그 정보라는 게 혹시 도청한 거야? 도윤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어떻게 아셨어요? 교사 30년 하면서 아이들, 거짓말은 다 들어봤거든.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잖아. 선생님, 곧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 형을 만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형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도윤이 말을 흐렸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독서 카페 네온 사인이 보였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았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저기에요. 들어가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검은 승용차가 보였지만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독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내 가족과 관련된 것일까? 그리고 도윤의 형은 누구일까?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빗소리가 카페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독서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일어났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 도윤과 닮은 얼굴이었다. 이도현, 제 형이에요. 도윤이 형을 소개했다. 도연이라는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순심 선생님. 늦은 시간에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도연 씨라고 했지? 도윤이 형? 네, 맞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닮긴 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도윤은 아직 학생 같은 느낌이었지만 도연은 뭔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다. 자, 이제 설명해줘. 도대체 뭔 일인지. 도연이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선생님, 저희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탐사보도팀, 도윤이는 인턴이고요. 신문사. 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보험금 연쇄 사망 사건입니다. 나는 파일 속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여러 명의 사진과 기사들이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이분들이 다 사망하셨나요? 네. 최근 2년 사이에 모두 7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 도연이 펜으로 하나씩 가리켜가며 설명했다. 첫째, 모두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단둘이 살던 분들입니다. 둘째, 사망 전 6개월 이내 고액보험에 가입했어요. 셋째, 자녀나 며느리가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경우라는 거야?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며느리인 미연 씨 이름으로 된 보험이 여러 개 있어요. 선생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들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미연이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지? 보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선생님 도장과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뭐? 필적이 다릅니다. 위조된 것 같아요. 나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감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연이가 내 이름으로 위조 서명을 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인가? 그럼 미연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위험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도윤이가 선생님을 피하게 해드린 거예요.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 미연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도청했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증거가 더 있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미연 씨가 자주 가져다 준 음료수나 약이 있나요? 있지. 홍삼액이랑 영양제. 그것들을 혹시 다 드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맛이 이상해서 버린 게 많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지. 다행이네요. 그런 것들에 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지금까지 미연이가 가져다 준 음료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맛이 이상했다. 그때는 단순히 브랜드가 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계속 피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닙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 선생님이 다시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걸 녹화하고 녹음할 겁니다. 도윤이 덧붙였다.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거든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젊은 기자들이 이런 위험한 일까지 하려고 하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선생님은 절대 위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온 내가 이제는 내 안전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알겠어, 해보자.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선생님, 언제부터 며느리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나요? 도연이 노트를 펼치며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미연이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했다. 남편 장례식 이후부터야. 그게 언제쯤이었죠? 작년 가을 10월 말경이었지. 나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그냥 슬픔 때문에 서로 예민해진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했지. 도연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도윤은 녹음기를 켜고 내 말을 기록하고 있었다.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명절에 안 오기 시작했어. 추석, 설날 모두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지. 나는 교사 시절 생활기록부를 쓰던 습관대로 하나씩 차례로 설명했다. 그리고 집을 팔라고 계속 얘기했어. 같은 말을 같은 톤으로 3번 반복했지. 어떤 말이었나요? 어머님,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나는 계속해서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도 자주 했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면서 전단지도 가져왔지. 언제부터 그런 말을 시작했나요? 남편 장례 후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11월 말쯤이었나? 도연이 달력을 확인하며 날짜를 적었다. 그 시기에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때 무슨 일이 더 있었나? 아, 약 봉투가 바뀌었어. 약 봉투요? 평소에 먹던 혈압약 봉투 색깔이 바뀌었거든. 미연이가 같은 성분인데 제네릭으로 바뀌었다고 했어. 도윤이 급하게 물었다. 그 약 계속 드셨어요? 처음엔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서 안 먹었어.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다시 받아 먹었지. 도연과 도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약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남은 거 있나요? 응. 장롱에 몇 알 남아 있을 거야. 나는 머릿속으로 그때의 상황들을 차례로 정리해 보았다. 교사 시절에 문제 학생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때 쓰던 방법이었다. 그리고 통장 얘기도 계속했어. 통장 얘기요? 내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인터넷 뱅킹도 해주겠다고 했지. 그걸 허락하셨나요? 아니, 그건 안 된다고 했어. 교사 생활하면서 돈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했거든. 도연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만약 통장을 넘겼다면 더 일찍 당했겠지. 나는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연이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다. 집 처분, 요양원 입소, 약물 변경, 통장 관리. 모든 것이 뇌를 고립시키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선생님, 이런 일들을 기록해 두신 게 있나요? 있어. 교사 습관이거든.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매일 일기는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메모해도 날짜랑 시간도 함께. 도연이 수첩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수첩에는 미연이와 관련된 일들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명절 불참 날짜,
집매도 요구 횟수, 요양원 전단지 가져온 날, 약 봉투 바뀐 날, 통장 관리 요구 날짜까지. 이 정도의 메모라면 법정에서도 힘이 돼요. 객관적이고 정확하거든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야. 아이들 생활 기록부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 도연이 수첩을 복사하겠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이제 패턴이 보여. 미연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야. 어떤 계획이요? 나를 고립시키고, 통제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말을 멈췄다. 너무 끔찍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미연이는 처음부터 나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해요.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저희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나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작전은 단순했다. 내가 다시 등장하면 그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선생님, 이 대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도연이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전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웃들한테 전화하는 거지? 네.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퍼뜨려야 해요. 그러면 미연 씨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나는 대본을 읽어보았다. 학부모 상담할 때처럼 절제된 톤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잠깐 친구 집에 다녀왔는데 집이 어수선하네요. 누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네? 네. 자연스럽게요. 평소 말투로. 도윤이 초소형 카메라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거실, TV 근처에, 이건 현관문 위에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테이블 밑에. 보이지 않을까? 보이지 않아요. 요즘 기술이 좋거든요. 도연이 작은 장치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개인 경보기예요. 위험할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큰 소리가 나고 동시에 저희한테 신호가 가요. 나는 경보기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작고 가벼웠다. 그리고 이것도 가지세요. 도윤이 작은 스프레이를 주었다. 호신용 스프레이예요. 정말 위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구한 거야? 기자들도 위험한 취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도연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했다. 모든 장비 점검 완료.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30년 넘게 아이들 앞에 서던 것처럼 침착해야 했다. 준비됐어. 오후 2시 나는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말 어수선했다. 누군가 뒤지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도연과 도윤은 이미 장비를 설치하고 건물 맞은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내 귀에는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선생님 들리세요? 응, 들려. 이제 전화하세요. 첫 번째는 옆집 김 씨부터. 나는 전화기를 들고 대본을 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씨. 나 순심이야. 아, 잠깐 친구 집에 다녀왔는데 우리 집이 어수선하네. 네, 누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 좀 무서워서 전화했어. 김 씨는 놀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나는 적당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이웃들 모두 걱정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 길지 않을 거예요. 소문은 빨리 퍼지거든요. 정말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미연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미연아. 어머님, 집에 무슨 일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역시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다. 아, 그게 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왔는데
집이 좀 뒤져 있더라고. 어머, 그럼 도둑이 들었나요? 괜찮으세요? 미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괜찮아. 크게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진호랑 함께 가볼게요. 괜찮은데. 너희 너무 멀잖아. 아니에요. 금방 갈게요. 미연이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어폰으로 도연에게 말했다. 온다고 해. 예상대로네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나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다. 손에는 개인 경보기를 꽉 쥐고 있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30분 후 현관문 벨이 울렸다. 어머님, 저예요. 미연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미연이와 진호가 서 있었다. 진호는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미연이는 억지로 웃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미연이가 집안을 둘러보았다. 진호는 현관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어머님, 차 한잔 하세요. 놀라셨을 텐데. 미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홍삼액이었다.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병을 받아들며 라벨을 자세히 보았다. 글씨 간격이 평소와 달랐다. 그리고 봉인실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다. 성분표 글씨 간격이 달라. 어디서 만든 거지, 이거? 미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님, 요즘 글씨도 잘 안 보이시죠? 내 눈은 멀쩡해.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진호가 거실로 들어와 문 쪽에 섰다.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님, 그냥 드세요. 건강에 좋거든요. 미연이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홍삼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독이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가짜 친절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평소 며느리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다. 맛이 이상해. 나는 병을 테이블에 놓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냄새도 평소와 달랐다. 홍삼 특유의 단 냄새 대신 약간 쓴 냄새가 났다. 그리고 색깔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다.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냥 드세요. 미연이가 병을 다시 내밀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많이 봐왔다. 미연이는 지금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진호도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문 쪽을 막고 서 있어서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힘든 차가운 표정이 있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연이가 재빨리 팔을 잡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냥 앉아 계세요. 나는 미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향했다. 다행히 더 이상 막지는 않았다. 하지만 뒤에서 진호와 미연이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너무 늦어지면 알아. 하지만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개인 경보기 버튼을 눌렀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신호가 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폰으로 작게 말했다. 지금이야, 빨리 와. 알겠습니다. 5분 후에 도착해요. 그때까지 버티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5분.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까? 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30년 동안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다. 침착하게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미연이와 진호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둘 다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앉으세요. 미연이의 말투가 더욱 명령조로 바뀌었다. 미연아,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들킬 거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낫다. 뭘 원하냐고요? 미연이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전혀 웃지 않는 눈과 억지로 올라간 입꼬리였다. 간단해요. 어머님이 좀 더 일찍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야? 모르시겠어요? 정말로? 미연이가 홍삼병을 들어 흔들었다. 액체가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고생,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도 고생이고, 아픈 몸으로 병원 다니는 것도 고생이잖아요.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미연이와 진호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미연이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죽인다는 말이 좀 그렇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홍삼 드시고 편안히 주무시면 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왜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단련된 목소리였다. 미연이가 잠시 움찔했다. 어머님,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대답해. 왜? 나는 미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아기는 본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니? 아니면 내가 거슬렸기 때문이었니? 미연이가 덜컥 대답했다. 둘 다죠. 시어머니 같은 구세대는 빨리 치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완벽한 자백이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다른 사람들? 신문에 나온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이야. 진호와 미연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이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대답해. 내가 큰 소리로 말하자 미연이가 화를 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인걸. 또 다른 자백이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충분했다. 몇 명이나 죽였어?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해요? 대답해. 한 20명 정도? 나는 소름이 끼쳤다. 20명이나 되는 무고한 노인들이 이들 손에 죽었다. 어떻게 죽였는데? 어머님, 너무 자세한 건 어떻게? 내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다룰 때 쓰던 톤이었다. 미연이가 기가 눌린 표정을 지었다. 독을 타서요. 이런 식으로 미연이가 홍삼병을 흔들었다.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왜 하필 나까지? 어머님, 진호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호야, 그냥 말하자. 어차피 끝날 일인데. 진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집도 그렇고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도 그렇고 돈. 네.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몫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래 사시면 병원비, 요양원비로 다 없어져요. 나는 말을 잃었다.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어머님이 꽤 건강하시잖아요. 10년, 20년 더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죽인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일찍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이때 미연이가 시계를 보더니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진호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끝내자. 어머님, 이제 그만 드세요. 더 버틸수록 힘들어요.
미연이가 홍삼병을 다시 내밀었다. 싫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미연이가 진호에게 눈짓을 했다. 진호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죄송해요. 진호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다. 물러서. 어머님, 그런 걸 어디서? 미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나는 스프레이를 미연이 얼굴에 뿌렸다. 미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다. 진호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호루라기를 불었다. 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소리 투사법. 30년 교실에서 단련된 기술이었다. 아마 건물 전체에 들렸을 것이다. 엄마, 조용히 해요. 진호가 내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호루라기를 불며 저항했다. 미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빨리 막아요. 이웃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이 들어오자 진호와 미연이는 당황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평복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평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도연이었다. 도연 씨, 네, 늦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진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큰 소리로 웃었다. 경찰, 이 사람들이 미연이도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호신용 스프레이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뭔 소리야? 기자들이에요. 가짜 경찰이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경찰이 아니었나? 진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우리가 이미 진짜 기자들을 잡아놨거든요. 핸드폰 화면에는 도윤이 묶여있는 사진이 나왔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고 의자에 묶여 있었다. 얼굴에 상처도 있었다. 도윤이, 네, 맞아요. 어젯밤에 잡았어요. 그리고 이 형도 곧 합류할 예정이에요. 미연이가 현관문을 가리켰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들이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르신 뒷창문으로 나가세요. 너는 어쩔 거야?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만 먼저 피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뒷창문 쪽에서도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베란다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미 포위됐어요. 진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모두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얼굴들이었다. 조직원들인 것 같았다. 늦었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미안,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어. 나는 절망스러웠다.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때 내 옷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몸에 붙인 녹음기였다. 아직 작동하고 있었고 실시간 송출 기능도 켜져 있을 것이다. 아직 희망은 있다. 잠깐. 나는 미연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미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뭘 또 물어보려고 하세요? 너 혼자 이런 일을 계획한 거야? 아니면 누가 시킨 거야?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세요? 궁금해서. 미연이가 웃었다. 어차피 끝날 거니까 말해드릴게요. 처음에는 혼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을 처리하려면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 조직이 있어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조직원 중 한 명이 미연이를 말렸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마. 괜찮아. 어차피 누가 듣고 있겠어? 미연이는 몰랐다. 내 몸에 붙은 녹음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그 조직은 뭐 하는 곳이야? 보험금 사냥꾼들이죠.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요. 독을 타서 자연사로 위장하거나 사고로 꾸미거나 병을 악화시키거나. 나는 소름이 끼쳤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거야? 네, 우리 조직만 해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여러 도시에 있어요. 몇 명이나 죽였어? 저희만 한 20명 정도? 전체 조직으로는 한 100명은 넘을 거예요. 완벽한 자백이었다. 이 모든 내용이 녹음되고 있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빨리 끝내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어머님,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시간 끌기는 소용없어요. 진호가 다시 홍삼병을 들었다. 이걸 드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야 해요. 조직원들이 나와 도연을 에워쌌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진짜 경찰차 소리였다. 그것도 여러 대였다. 미연이와 진호, 그리고 조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야, 저거?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진짜 경찰이에요. 무슨 소리야? 어르신이 몸에 차고 계신 송신기요.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나는 내 옷을 만져보았다. 정말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다. 언제 이걸? 독서 카페에서 커피 드실 때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가실 때 실시간 송출을 시작했고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여러 대였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도 들렸다. 건물을 포위했다. 모두 나와라. 조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런 씨, 도망가자. 어디로? 이미 포위됐는데. 미연이가 뒷문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모두 엎드려. 손 뒤로. 진짜 경찰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번에는 정말 많았다. 특수부대까지 온 것 같았다. 진호와 미연이 그리고 조직원들은 저항해봤지만 금세 제압당했다. 정순심 어르신이시죠? 경찰관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네, 맞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자백 내용만으로도 전국적인 수사가 가능해요. 미연이가 수갑을 찬 채로 나를 노려봤다. 이 할망구가 훈육은 단호하고 짧게 하는 법이야. 나는 미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30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배운 건데 나쁜 행동은 즉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야. 경찰들이 진호와 미연이 그리고 조직원들을 끌고 나갔다. 도연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셨어요. 도윤이는 괜찮아? 네, 안전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창문 밖으로 보니 경찰차가 수십 대나 와 있었다. 이웃들도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다. 한 달 후, 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1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수상한 전화 구별하는 법입니다. 선생님, 어떤 전화가 수상한 거예요? 김할머니가 물으셨다. 첫째, 갑자기 큰돈 이야기가 나오는 전화. 둘째, 가족 이름을 대면서 급하다고 하는 전화. 셋째,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 나는 화이트보드에 하나씩 적어가며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끊고 가족이나 경찰에 확인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도연과 도윤이 찾아왔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너희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다. 진호와 미연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관련된 보험금 살인 사건만 총 23건이었다.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모두 검거되었다. 어르신, 오늘 신문 보셨어요? 도윤이 신문을 펼쳐 보였다. 일면에 큰 제목이 있었다. 72세 전직 교사, 보험금 살인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 이 기사 때문에 전국에서 강해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네. 다른 지역 노인분들도 어르신 같은 안전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세요. 나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도연아, 네, 신문기자 일은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특히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더욱 보람차요. 그럼 나랑 함께 일해볼래? 네, 시민기자 겸 안전교육 강사. 어때? 도연과 도윤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팀 이름을 정해야겠네. 생활안전기록단 어때? 멋져요. 나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다. 선생님, 응?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화이트보드를 다 지우고 돌아섰다. 교사는 말이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게 일이거든. 비록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나는 가방을 메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섰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72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교사로서 30년을 살았고, 이제는 시민기자이자 안전교육 강사로 새로운 30년을 시작할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부산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순심 선생님이시죠? 저희 부산시 노인복지관인데요. 또 다른 강의 요청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다. 오늘도 교사 시절처럼 정확한 시간과 함께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 새로운 강의 요청 3건. 내일부터 대구 출장. 70이 넘었다고 배움이 끝나지 않는다. 기록하고 묻고 멈추지 않으면 정의는 결국 제 시간에 도착한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내일 준비할 자료들을 정리했다. 교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배움은 늦게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서준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중한 생각 나눠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다른 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